그러네. 이게 내가 그때도 핸드폰으로 했었나?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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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많이 길었습니다. 이 년 동안 머리카락 많이 길었습니다. 아니 11명이나 들어왔네요.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하나? 아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제가 볼 수가 없나 봐요. 아닌가? 내가 할 줄을 모르는 건가? 해리 오랜만. 2년 동안 머리가 아주 많이 길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됐어요. 뭔가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대화로 뭔가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뭔가 할 말이 생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박동님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9시에 킨다고 해도 딱 9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스탠바이 했다가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합니다. 한 10분, 20분 정도는. 지금 계신 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행 더하기님 안녕하세요. 머리 많이 길었습니다. 2년 동안 딱 기른 머리가 이렇게 되네요. 여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았죠. 아, 히말라야 등반 때는 네, 그게 2년 전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머리를 이제 한번 자르고 여행을 출발했었던 때라서 그때부터 그냥 거의 계속 길렀어요. 여행 길이와 뭔가 머리 길이는 비례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이런 작은 저만의 두 번째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중간중간 뭐 한국 잠깐 들어왔을 때 머리 그냥 뭐 파마하고 나가고 뭐 손질 조금 하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 듀발로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니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사실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진짜 외적으로는 뭐 피부가 좀 탔다랑 그리고 머리가 길러졌다 이거 말고는 뭐가 없습니다. 듀발로 듀발로 형님 이거 혹시 라이브 방송 해봤나? 라이브 방송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배트맨님 장발 칭찬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하게 돌아와서 문제예요. 저는 솔직히 한 2년 하면은 살은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살이 안 빠지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니, 진짜 누가 들어와서 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몇 명이 보고 있다고만 뜨는 건가?
어, 겁나 먹던데 유지된 것만으로도. 그치. 뭐 여행하면서 열심히 먹어야지. 형은 스토리로 본 거 얘기하는 거겠구나. 아니 근데 나는 여행 가서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여행 가서 잘 먹어야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맛집들을 다 탐방해보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 가서 먹어보는 거 아니면 뭐 한국에서 뭐 돈 아무리 비싸게 줘도 먹어볼 수 없는 것들은 다 먹어봐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다면 한식당만 거의 맨날 다녔다. 아시안 식당 한식당만. 기억에 남는 맛집은 사실 진짜 많죠. 나라마다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별 위주로 뭐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사실 얘기할 거리들이 조금 많은데, 물론 구글 지도는 다시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에 기억에 남는 맛집을 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음, 어쨌든 현지식이어야 되잖아요. 오늘 추천을 해줘서 그렇긴 한데, 멕시코에서 타코집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나네요. 멕시코에서 먹었던 타코집들. 공문관님 안녕하세요. 라커는 아닙니다. 닭, 닭발로 살찌우고 여행 다니면서 고행한다는 건가, 살 빼려고? 그쵸. 뭐 살은 닭발로 찐 건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닭발집에서 찐 거긴 한데, 어쨌든 여행하면서 뭐 고행을 하러 간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제 집 나가면 아무래도 뭐 활동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못 먹게 되니까 살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 소개글. 아, 소개글은 네, 그쵸. 닭발집을 제가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그거 하는 동안 이제 살이 많이 쪘죠. 그랬다가 세계여행을 2년을 제가 다녀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보고, 뭐 궁금한 거 없어도 그냥 뭐 생존 신고이자 복귀 신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켜봤습니다. 영상 중단 이후 경로가 어떻게 되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오늘도 편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상은 이제 갈라파고스까지 나와 있었는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건 에콰도르의 몇 도시들을 계속 편집하고 있고, 에콰도르 끝나면 멕시코, 그 다음에 멕시코 다음에 한국에 귀국했다가 한국에서 뭐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독일,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모로코, 이집트, 그 다음에 케냐, 탄자니아, 뭐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발리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아프리카를 목적으로 다시 이번 여행은 다시 나갔던 거고, 뭐 영상 올려야 될 거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이번 주도 내내 편집만 했는데도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사실 지금 웃긴 게 작년 뭐 영상 기준으로는 작년 8월 말 9월 초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렸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일단 멕시코 때까지 영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멕시코 때까지가. 체코에서 다시 나가서부터 아프리카까지는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없습니다. 뭔가 좀 현타를 맞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텐션도 좀 적고, 뭔가 굳이 찍어야 되나? 아, 이것도 찍어야 되나? 에이, 그냥 이거 안 찍자. 오늘은 그냥 고프로 들고 나가지 말자. 막 이러면서 좀 영상을 많이 안 찍고, 그리고 찍었어도 조금 텐션이 너무 많이 낮은 상태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영상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들로
에콰도르부터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듀발로님, 또 여행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여행 나갈 계획은 일단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없고,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목표로 했던 대륙을 다 가기도 했고, 뭐 이게 여행을 사실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야지 좀 가는 건데, 가고 싶은 나라 자체가 지금은 따로 생각난 따로, 아니 뭐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따로 지금 저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돈도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도 좀 문제긴 하고. 국문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식당을 여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새로운 식당을 당장에 열지는 못해요. 뭐 돈도 문제고, 현실적으로 돈도 문제고, 그리고 제가 2년 동안이나 일을 쉬었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일했었는지를 좀 까먹었다고 해야 되나? 텐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요리도 어쨌든 뭐 하던 사람이 잘하고, 뭐 칼질도 하던 사람이 잘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어떻게 매장을 운영했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동선을 하면서 이제 일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딘가에서 이제 일을 좀 해봐야 돼요. 예. 뭐 배울 점도 있을 거고 제 텐션을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어가지고 일단은 요식업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뭔가 좀 더 일을 하다가 조금 새로운 식당은 열긴 열 건데 조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텐션이 왜 이렇게 차분해지셨나요? 저는 사실 텐션 늘 이렇습니다. 조용한 건 아닌가? 어쨌든 조용하게 있을 때는 조용하게 있어요. 시끄럽게 놀 때는 뭐 텐션이 높은 건 팩트긴 한데. 제가 늘 텐션이 하이 텐션이진 않습니다. 결혼 계획이요? 결혼 계획은 뭐 누구한테나 다는 아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뭐 당장에 대답해봐라 그러면 아직 뭐 없습니다. 어떻게 뭐 계획돼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풍기는 분위기가 좀 틀려졌어요. 풍기는 분위기가 이 괜히 장발에서 오는 그런 거 아닐까요? 괜히 장발에서 오는 뭔가 아우라? 그런 느낌? 외국인 친구들은 많이 사귀셨나요? 외국인 친구들 진짜 뭐 많이 사귀었다고 하면은 좀 일단 많이 안 사귀었습니다. 이게 여행이 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이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한번 사람을 만나면 좀 정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정을 줘버리면은 사실 제가 그 나라 그 지역에 방문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 친구가 이제 내 나라 내 지역에 방문하는 거 아닌 이상은 평생에 볼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뭐 그냥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언어적 벽은 많이 허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만, 뭐 호스텔 등등에서 많이 만나지만 그냥 좀 많이 관계를 많이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해져봤자 뭐 이제 사실 한국에서 있는 한국 지인들도 못 만나는데 외국 지인들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굳이 싶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인들 안 만나고 외국인 분들만 만나고 다니시고, 뭐 그분들이랑 계속 뭐 이렇게 꾸준한 관계를 가지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저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외국인 친구들 꽤 많이 생겼지만
뭐 자꾸 연락 와도 사실 좀 귀찮기만 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는 막 "나 좀 힘들다. 돈 좀 달라." 막 "돈 좀 보내줄 수 있냐. 나한테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연락 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 가지고 굳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진행은 제가 하기 힘들 것 같고 영어로 누가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할 수야 있겠지만 예. 뭐 따로 제가 영어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영어를 좀 써 드리겠습니다. 시바사키 님 "리우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아이고 리우. 아니 안 그래도 좀 전에 너 스토리 봤는데 매콤하더라. 나는 사실 진짜 이렇게 누군가가 진짜 총을 들이민 적이 없어.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준 적이 없어서 난 솔직히 너 방금 올린 스토리 보고도 '엥? 진짜 총을 봤다고?' 막 이랬거든. 그래 가지고 DM을 이제 써서 보낼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아 일단 라이브 먼저 켜야겠다.' 해서 켰었어. 근데 이 총을 진짜 꺼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총을 겨눴다고 너한테? 말이 안 되지 않아? 여행 더하기 님 "다녀온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사실 저는 또 가고 싶은 나라 지금 당장 또 가고 싶은 나라를 얘기해 봐라 그러면 솔직히 저는 멕시코예요. 물론 제가 가장 좋았던 곳이 갈라파고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멕시코에 이제 막 지금 또 뭐 여행하다 만난 사람이 가 있고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세노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진짜 이쁜데 이거를 날씨가 좀 도와줘야 돼요. 날씨가 이제 해가 이렇게 쨍 들어와야 거기가 엄청나게 이쁘게 보이는 곳인데 하필 제가 갔을 때 빗방울이 떨어진 느낌이었어 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못 본 느낌? 그래서 뭔가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은 사실 멕시코이긴 합니다. 근데 뭐 영상을 제가 아직 거기까지 편집을 못 하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보여 드리면 아마 여행 더하기 님도 뭐 여행 더하기 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리춤에 쌍권총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허리춤 이렇게 들어서 총을 보여준 거야? 그냥 "가라." 이렇게? 난 총을 진짜 내 눈으로 딱 진짜 찐 총을 누군가가 이렇게 여행 중에 보여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예 살면서 본 권총 중 가장 크고 길었음. 그것도 혹시 다른 총 본 거 아니야? 막 가운데 있는 총이라던가. 히말라야 트레킹 다시 가고 싶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히말라야가 정말 뭐 에베레스트 이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사실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걷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산은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에베레스트는 진짜 죽기 살기로 간 거라서 뭐 당연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당연히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근데 좋은 기억이 정말 큰 건 팩트인데 저한테는 사실 힘든 기억이 너무너무 컸어 가지고 이게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다 힘들다 보니까 뭔가 '한 번 가 봤으면 됐다.' 이런 느낌이지 '아 또 가고 싶다.' 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풍경은 거기랑 비교할 수 있을 곳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쁘긴 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다이빙 보드 무렵시다. 아니 근데 거기도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근데 에베레스트에 비할 바가 안 돼. 그땐 그냥 다이빙 보드 물없이 갔을 때는 '아 진짜 목마르다. 빨리 돌아가서 물 마셔야겠다. 뭐 맥주 마셔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었는데 에베레스트에서도 물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아예 기억을 잃었어. 그냥 눈도 거의 감다시피 해서 걷고 그거는 끽 해 봤자 뭐 왕복 3 시간이면은 그 에베레스트 내가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 날엔 그날은 한 14 시간 걸었나?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야. 진짜 힘들었어. 한국 오셔서 친구들 좀 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요즘 일상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온지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딱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은 그냥 내일이 편집만 한 것 같아요. 뭐 집에서 김장을 하는 타이밍이어가지고 김장 하루 하니까 하루 다 가고, 나머지는 이제 눈이 또 지금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도 뭐 많이 왔는데 여기는 진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와가지고 뭐 하루 이틀은 진짜 그냥 아예 버스도 못 타고 다닐 정도라서 뭐 애초에 약속도 안 잡긴 했는데 뭐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뭐 편집이 너무 많이 밀렸다는 거가 개인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라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그래서 계속 편집을 하기도 했고, 사실 오늘 라이브를 키게 된 이유도 원래는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귀를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을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편집을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뭐랄까 전보다 더 많이 쓸데없는 영상들을 버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막 영상에 욕심이 막 엄청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보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시 버리고 다시 보고 다시 버리고 다시 보고 다시 버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들이 그냥 그때는 진짜 많이 찍어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오늘 이제 지금 좀 전에 완성을 일단 한 편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최대한 안 밀리게끔 해가지고 올릴 예정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편집과 그런 삶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약속 잡힌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 좀 만나러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일단 그냥 한 번쯤 이제 복귀 신고 겸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면은 뭐 머리 때문이든 뭐든 놀랄까봐, 그래서 이제 복귀 영상이라면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이제 킨 겁니다. 여행 더하기님이 혹시 제 실친인 건가요? 닉네임을 예전 라이브 때도 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행 더하기님이 제가 전에 봤던, 아니, 그러니까 전에 라이브 했을 때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순선 초창기 때부터 시청자임. 아유, 신박하네요. 제 사실 유튜브에 한 1600명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감히 1000명 이상은 다 지인입니다. 제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인, 혹은 제가 이제 여행하다 만난 사람들, 혹은 그 사람의 또 지인들, 여행하다가 정말 수십으로는 비교할 수 없고 수백으로도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그 이상의 한국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 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이브로 와주신 것도 그래서 혹시 지인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공문과님, 머리는 계속 기르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머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자르긴 자릅니다. 자르는데 얼마큼 잘라야 될지 좀 감도 안 오고, 머리가 진짜 길긴 길었어요 진짜. 뭐 이제 양갈래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지금 머리도.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처음에는 저도 이런 긴 머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르고 자르고 하면 눈썹만 오면은 그냥 자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던 루틴이었는데, 한번 기르고 나니까 이거를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기르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잘 안 들고, 뭔가 어디까지 길러야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길렀죠 뭐. 예. 제가 완전 처음부터 본 몇 분 중에 한 분임. 그러니까요. 그 닉네임을 진짜 오랫동안 봤어요. 벌써 유튜브 시작한 것도 딱 제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한 거니까 딱 2년이 됐는데, 아이디가 기억이 나 가지고 스포츠 머리로 한번, 사실 스포츠 머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잘라도 좀 뭔가 어떻게 보면 한 반절 자르던가, 일단 이렇게까지 장발을 해본 적은,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생각보다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하다 해야 되나? 맨날 이렇게 눈썹 정도 오면은 막 자르러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찌르는 것도 불편하고, 막 이걸 어찌 할 줄 몰라 가지고 막 머리띠 하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편해져 가지고 스포츠 머리 혹은 제 옛날의 그 짧은 머리로 당장엔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을, 아니지, 제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나서 여행을, 그러니까 여행의 길이와 머리의 길이가 이제 같다 보니까, 이 머리를 갑자기 뭔가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머리나 혹은 이런 식으로 촥 자르면은, 제가 지금 2년 동안 뿌려놓은 그런 거를 뭔가 한 번에 착 자르는 느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거에 갇힐 필요도 없는 거 너무 맞는데, 그냥 지금 당장에는 뭔가 굳이 자르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혹은 뭐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머리가 이렇게 긴 이유는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 근데 막상 지금 딱 머리가 짧으면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도 안 할 거고, 저 사람은 그냥 왜 이렇게 까매,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혹은 뭐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머리가 왜 이렇게 기세요 했을 때, 아 저 2년 동안 세계여행하면서 길렀습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당장에는 가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어... 지금 노트북으로 제 거를 켜놔가지고 여기서 채팅을 치면은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이집트, 여행으로서 이집트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이집트는 제 기억에 가장 좋았던 곳은 마르사 알람이라는 곳입니다. 어, 실친이 아니시다 보니까 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없네요. 원래 지금 제 카톡 프사가 지금 마르사 알람에서 봤던 돌고래랑 찍은 사진이 지금 카톡 프사거든요. 근데 뭐 이집트 유명한 데 많잖아요. 뭐 일단 카이로, 시와, 그리고 또 어디 갔더라? 아무튼 다합. 이쪽은 사실 좋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일단은 카이로 피라미드도 정말 우와 정말 크다, 이거
내가 실제로 보는구나 이런 개념인데, 너무 인터넷이나 뭐 다른 사람 유튜브 혹은 등등의 것으로 이제 그 피라미드를 많이 봐왔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다, 아니 막 좋다? 좀 이런 개념은 전혀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집트가 막 인도보다 더 무슨 호객이 심하고 막 뭐 되게 막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어서 저도 조금 긴장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 것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사람들도 꽤나 좋고, 뭐 다합도 뭐 좋다 좋다 하는데, 사실 물가가 싸다고 좋다는데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하고 프리 다이빙 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맞는데, 뭔가 거기도 막 당장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마르스 알람이라는 곳은 제가 일단 바다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한다는 가정하에는 돌고래들이 제 눈에 이렇게 한 시야에만 한 50마리에서 100마리가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와, 여기는 또 오고 싶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르사 알람이라는 곳이에요. 마사 알람, 마르사 알람 이런 식으로 치면 되거든요. 거기 한번 진짜, 제가 나중에, 아직 이집트가 나오려면 정말 유튜브 상의 시간으로는 멀었지만, 이거 빨리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거기는 재욱임 보고 싶어요. 고맙다. 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저녁했니? 보통 이슬람 국가는 치안이 거의 다 좋습니다.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지배하는 서아프리카 정도 되면, 일단 서아프리카는 그쵸, 뭐 너무 위험하다 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여행하다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나요? 솔직히 여행하면서 저는 위험했던 순간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피지컬이 어쨌든 뭐 키 187에 몸무게 110kg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나마 조금 뭐지 싶었던 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처음 갔는데 케냐에서 흑인이 제 어깨를 이렇게 팡 치면서 Hey Chinese, where are you going? 막 이러는데, 뭐 차이니스는 사실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게 누군 또 인종차별이라고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별로 기분 나쁜 것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어깨를 누군가 이렇게 친다는, 그러니까 제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친다는 개념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케냐에서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깨 텅 치면서 Hey Chinese, where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이런 느낌? 그거 말고는 사실 위험했던 순간을 딱히 떠오르라고 하면 떠올리는 건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도 핑크 돌고래 봤잖아요. 맞아요. 브라질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핑크 돌고래를 보긴 봤는데, 걔네들은 이제 정말 뿌연 물에 핑크 돌고래 가까이 있어야지 보이는 그런 느낌. 물론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조금 만져도 봤지만, 뭔가 거기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걔네들도 자연에 사는 친구들이지만 되게 그 먹이 때문에 똑똑하니까 먹이 먹으러 온 느낌이었으면은, 그 마르스 알람이라는 곳은 그냥 진짜 돌고래 수백 마리가 사는 그 지역에 내가 그냥 가서 같이 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 진짜 좋았습니다. 노노호객님,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여행 경비는 일단은 뭐 한국에서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했던 걸로 한 거의 다 갔고, 그리고 뭐 부모님의 지원 적당히 받아가지고 요거랑 요거 합쳐가지고 이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물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물이 이제 브라질 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보셨으니까. 근데 거기가,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물이 뭔가 좀 더럽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어떤 것 때문에 물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다
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줬거든요. 물 색깔이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었는데 그 뭐 예를 들면은 플랑크톤 같은 것 때문에 물 색깔이 그런 거다 뭐 좀 이러더라고요. 근데 더럽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더러워서는 아니고 그쵸. 말씀하신 대로 좀 깨름직하고 꺼림직한 그런 느낌인데 그 불안감은 솔직히 저는 원래 많이 없는데 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는 쪼끔 그랬던 게 수영을 어디서 해도 분명히 이 물 안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악어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뭐 피라니아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그냥 수영할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은 '아 지금 이거 내가 발을 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피라냐가 물지 않을까?' 좀 이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쑥쑥쑥쑥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쪼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좀 깨림직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뭐 진짜 물귀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귀신이라기보다는 나무 뿌리 같은 거에 이제 어떻게 잘못 걸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도 그런 게 되게 가끔씩 드는 예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똑같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지인도 최근에 인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는데 저는 듣고 '엥? 인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 그 고아라고 제가 갔던 데 근처에서 했던데 거기도 되게 시야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바닷속이 좀 시야가 좋아야 사실 상어가 이렇게 와도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시야가 뿌연데 뭔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면 아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매우 높은 퍼센트가 바닷물이 이제 시야가 많이 좋고 시야가 좋다는 거 이제 물이 엄청 깨끗하게 잘 보인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막 더럽고 혹은 더럽지 않더라도 좀 뿌연 물 이런 거는 좀 대부분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좋아하고. 보라카이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웠구나. 보라카이를 제가 이번 여행에서 아니야. 보라카이 저는 그냥 가본 적이 없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스쿠버 다이빙이 싼 데가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배우기에 싼 데가 그 이집트 다합이 1 번이고 2 번이 필리핀 보홀 쪽 그리고 3 번 뭐 다양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지금 제 지인이 이제 그러니까 여행하다 만나는 친구가 멕시코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갔을 때 금액보다 몇 퍼센트라 그래야 되지? 한 3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 1-2년 사이에 아니지 2 년도 아니구나. 그냥 1년 사이에 스쿠버 다이빙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론 그 매장 하나 스쿠버 다이빙 매장 하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팍 오른다는 것 자체가 좀 빡셉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20만 원 정도에 했던 거가 지금 한 26 지금 한 26만 원 그런 느낌? 물 시야가 40-50 미터 나왔어요. 그니까 이게 예 뭐라 해야 되지? 그때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덜 오염됐겠죠. 전 세계 어디나. 빅 파이브가 그립네요, 형님. 지금 빅 파이브 아니 근데 지금 리우 어디라 그랬지? 리우? 리우가 몇 시야? 리우 아침 9시 45분? 엄청 일찍 일어나네. 빅 파이브에 환장하면서
표범이랑 코뿔소 보고 싶다고 발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지금 벌써 몇 달 전이야. 말도 안 된다. 시간이 너무 잘 가. 여행더하기 님도 여행을 좀 많이 해보시기도 하셨고 나이도 좀 있으신가 보네요. 말씀하시는 게 25년 전에 보라카이에서 스쿠버 배우셨 정도면. 근데 진짜 여행을 좀 어렸을 때부터 해보신 분들은 진짜 지금도 나이가 막 60대, 70대 이렇게 하셔도 그냥 혼자서 뭐 캐리어를 배낭을 메시지부터 캐리어를 들고 이제 뭐 택시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 지역 이동 같은 것들 짧은 것들은 그래서 자유여행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패키지를 싫어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른은 쉽게 말해 제 부모님 세대들은 패키지에 좀 더 익숙한 여행이 패키지에 좀 더 익숙해서 패키지만을 되게 편하게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냥 뭐 친구랑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랑 다니시는 분도 있고 혼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신기해요. 예.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좀 버겁고 힘들 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매체? 매체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시지 못하실 텐데 여행을 되게 쉽게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창문 좀 열겠습니다. 보일러 좀 끄고. 어우 더워. 어머니랑 같이 여행했을 때 꿀팁 있으신가요? 엄마랑 같이 여행했을 때 꿀팁. 솔직히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엄마가 하자는 거 있으면 하고 엄마한테 엄마도 자유여행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어쨌든 엄마 자유여행 안 해봤으니까 자유를 들이되 불안하지 않도록 뭔가 제가 최대한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냐 뭐 하면은 뭐 맛집들 예를 들어 그냥 뭐 한국으로 따졌을 때 뭐 짜장면 집이 있고 일식당이 있고 한식당이 있고 이거 이런 것 중에 뭐 어떤 게 드시고 싶냐 해서 거기를 뭐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최대한 뭐 끼니 끼니가 이제 끊기지 않도록 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최대한 뭔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는 저 딴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모르지. 어머니도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되게 부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본가에 있습니다. 방은 뭐 지금 요만큼만 보이는데 뭐가 넓게 보이나요? 그저 창문만 열었을 뿐인데. 사실 아빠랑도 여행을 해보고 엄마랑도 여행을 해봤지만 사실 둘 다 막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진짜. 예. 뭐 좋았던 거 있고 편했던 거 있고 뭐 엄마 핑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숙소가 레벨업이 됐죠. 더 좋은 숙소에서 묵고 그랬는데 사실 부모님과 여행해서 뭐 이게 꿀팁은 아닐 것 같은데 꿀팁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좀 생각 안 하고 쓰면 됩니다. 내가 혼자 다닐 때보다 좀 돈 생각을 좀 덜 하면 돼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서 자고 뭐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희암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탈리아 여행이 어울릴 듯요. 이탈리아, 그쵸. 이탈리아도 사실 전 세계 어디나 또 좋은 곳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탈리아 이번에는 안 갔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기는 한데, 흠, 사실 막 정말 작은 부분을 봤었을 뿐이지만 뭔가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딱 들었을 때 뭔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좀 소도시를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큰 도시는 이게 성격이 그냥 큰 도시를 봤을 때 충분히 어디만 가고 어디는 안 가도 되는데 남들은 여기 갔다는데 남들은 여기 좋았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되게 궁금해해요. 막상 가면 싫어하고. 근데 안 가기는 또 그러니까 다음 큰 도시를 또 가도 굳이 가야 되나 지난번에도 싫었는데 하면서 조금의 기대감으로 또 이제 또 가보고 여행이 길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원래 좋았었을 거여도 대부분의 것들은 다 실망을 하고 안 좋게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지방 소도시 쪽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혹시 가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어디서 보신 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가 궁금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 때문에 저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하시는지 좀 이런 느낌? 가장 좋았던 곳 한두 곳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쵸. 그거라기보단 제가 여쭤봤던 건 지역 이름이었어요. 이탈리아 소도시. 지금 이탈리아 소도시 검색하니까 뭐 신쾌테레 이런 거 어디야? 토스카나 피엔차 돌로미티 투어. 알베로벨로라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스머프 마을이라는 별칭이 있대요. 개인적으로는 시칠리아 가서 거기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진짜 여행하다 보면은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추천을 받긴 하는데 진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 가보는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나라가 다 좋아요. 네. 대부분 나라가 다 좋았고 막 지금 뭐 제일 싫었던 나라를 꼽아보세요라고 해도 거의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좋았습니다. 시칠리아 이름만 들어봤지만 좋을 것 같네요. 시칠리아가 이쪽 끝에 있구나. 몰타 섬도 엄청 추천받았는데 추천받은 데를 다 가볼 순 없잖아요. 다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또 느꼈지만 산 vs 바다 무조건 바다고, 동물원 vs 식물원 무조건 동물원입니다. 저는 산보다는 무조건 바다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 사막에서도 바다가 같이 있으면 더 특별한 사막처럼 느껴지고 더 이쁘게 보이고 좀 이러는 것 같아요. 산은 산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뭐 막말로 뒷동산을 올라가도 어쨌든 힘은 드니까. 산은 그리고 좀 올라갔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처럼 딱 산에 올라가서 풍경이 딱 터트려주는 것만 있으면 저는 산도 괜찮긴 하거든요. 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산도 좋은데 바다가 더 좋을 뿐이에요. 바다는 바로 뛰어 들어가서 바로 수영하고 뭐 프리다이빙으로 쑥 들어갔다 오거나 뭐 아니면 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다가 저는 그냥 그 물에서 노는 걸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히암 채널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단 하나의 영상은 무엇인가요? 와,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들만 하는구나. 어, 저한테 누군가 그런 질문 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뭐, 최애 영상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최애 영상 같은 거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이 다 좋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뭔가 제가 이제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물론 컨텐츠 자체도 그랬어가지고 콜롬비아에서 이제 막 뭐였지, 이 게이 클럽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올렸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이 썸네일을 누군가가 보고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껐던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쪽은 진짜 조회수가 잘 나올지언정 뭔가 좀 별로고, 제 딴에서 좋았던 거는 좀 페루 쪽 영상들이 나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여행 더하기님 감사합니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같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또 댓글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요. 저도 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은 그것만 하고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분들이 누군지 몰라서 계신 분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가지마 평생에 뭐 평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라이브가 사실 3시간 동안 해가지고 너무 길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할 생각으로 사실 시작했던 것도 있긴 해. 할 일도 많고. 지금 계신 분들 질문이나 뭐 이렇게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면 이제 한동안 여행 없이 한국에 계속 있는 건가요? 네, 여행할 경비도 없고 여행할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아끼고 다시 그래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저 뭐야, 용세형이랑 한번 봐야지. 저기 어디야, 포르투에서 만난 것도 연인데. 나도 신기하다. 그리고 나 그 누구지? 너, 너는 알 수도 있겠다. 그 발리에서 초등학교 친구 만났다는 게 걔도 신혼여행이었는데, 반지영 알아? 반지영? 반지영 만났어. 그냥 투어 끝나고 아침 먹으러 가가지고 고프로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병이야 이래가지고, 응? 뭐지? 이러면서. 그니까 어쨌든 뭐 궁금한 거 뭐 캔톡 있으니까 너는 따로 얘기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안녕. 어떻게 끄는 거더라?